네, 반갑습니다. 온유학원에서 와부고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민재라고 합니다. 요번 중간고사에 대해서 이제 좀 피드백을 좀 드리고자 영상을 찍고 있고요. 사실은 시험이 끝난 지가 조금 지났는데 결과가 다 이제 수합되고 나서 제가 짧게나마 총평을 좀 드리고 기말고사 준비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중간고사 제 재원생들의 실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험 난도 자체는 상당히 좀 평이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작년과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내신식 출제 경향이 조금 늘어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외부 연계 작품도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고 학생들 입장에서 이거 피지컬로 승부하는 시험 아닌가 이렇게 이제 느꼈을 수 있는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출제하시는 선생님들도 좀 바뀌셨고 조금 더 이제 교과서 위주로 그리고 학생들이 이미 좀 중요하게 좀 알아야 되는 작품 위주로 학교쌤이 출제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대비 성과부터 잠깐 보시면 당연히 이제 전교에 100점이 2명이 있는데 재원생 중에서 100점이 1명 나왔고요. 전교 1등을 배출했고 그 밑에 이제 1등급 인원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정확한 등급 컷이 안 나와서 그런데 한 14명, 15명에서 최대 18명, 19명 정도까지 1등급이 배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기말고사까지 쳐서 합산해서 이제 최종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잘 친 학생들도 조금 자만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우리가 열심히 좀 더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특이한 점은 이제 2등급 초반 학생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90점 초반 정도가 학교에서 1등급 컷이라고 했는데 89점 이상도 저희 재원생 중에서 26명이나 됩니다. 그 말은 사실 90점 초반에서 80점 중반 정도에 걸쳐 있는 학생들은 기말고사 점수에 따라서 등급이 좀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좀 아쉽게 85점, 86점 이렇게 받은 친구들 낙담하실 거 전혀 없고 기말고사 때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역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등급대에 그 요 점수대에 학생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희망을 가지시고 좀 더 정진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항수를 살펴보시면 상당히 좀 평이하게, 그러니까 크게 이제 문항수가 많지 않았어요. 28문항 정도니까 시간 압박도 크지 않았을 거고 거기다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운 작품 위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시간 관리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다. 다만 이제 친구들이 시험을 풀면서 제가 상담지를 받아봤을 때 요번에 이제 연계 작품 때문에 조금 힘들어했다라는 친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힘들어 하시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1학년 때부터 문학 작품을 쭉 이제 고전시가 필수 노트나 필수 연대시를 공부해 오면서 충분히 익숙하게 접했던 작품들 중에서 나왔고 심지어 학교 선생님이 완전 외부 연계 작품도 아니고 EBS 수능 특강 내에서 내겠다라고 한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훨씬 더 내신식 시험에 가까웠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앓는 소리 하기보다는 내가 모르는 연계 작품이 나왔다 그래서 못 풀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그냥 선택지 판단이나 작품 해석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닐까 요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1등 예상 커트라인은 학교에서 말한 대로 90점 초반 정도만 알려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92점 정도? 여기서 소수점에 따라 좀 갈리거든요. 92.5, 96점, 92.6, 92.8 이렇게 좀 갈리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소수점 0.1점, 0.2점 차이는 어차피 기말고사 성적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요 근간에 있다면 그 점수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기말고사 대비를 좀 열심히 하자.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타 분석을 잠깐 보시면 글씨가 조금 안 보여서 제가 읽어드리면 피지컬만 믿고 덤볐다가는 그대로 당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매년마다 출제 경향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내신 대비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에게 뭐랬냐면 이번 시험은 훨씬 더 내신식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우리가 좀 주요하게 알아야 되는 필수 작품 내에서 훨씬 더 출제 경향성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성실하고 꼼꼼하게 공부를 좀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걸 잘 따라온 학생들은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야 나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꼼꼼하게 하지 않아도 내 피지컬 믿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제
여겼던 분들은 점수가 조금 하락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는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 작품 중에 남아있는 작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출제할 작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EBS 수능 특강에서 특히 뒤에 있는 이제 갈래복합 부분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겠죠.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출제가 더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때는 교과서 위주로 수업을 나가고 EBS 수능 특강에 있는 작품들은 학교에서 진도 나간 것만 제가 수업하고 나머지는 자료와 코멘트 위주로 이제 수업을 좀 보충해서 나갔다면 요번에는 갈래복합에 있는 주요한 작품들, 그러니까 수능 특강, EBS 수능 특강 갈래복합에 있는 주요 작품들도 제가 수업 시간에 좀 녹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수업을 좀 준비해 나갈 거니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성과를 잠깐 요약해 놨는데요. 앞에서 다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잠깐 빨리 가보면, 네, 가처점 기준 100점 획득 인원이 1명 있고요. 정규 2명인데 제가 1명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등급 컷은 92.5에서 92.8점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소수점 0.3점 차이로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1등급 인원은 최대 한 18명, 최소 한 14명,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1등급 4점권에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 85점 이상은 35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86점, 87점 그 이상도 20명대, 20명대 후반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85점 기준으로 하면 거의 뭐 재원생 중에 35명 정도가 1등급 4점권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학생들은 내가 점수가 조금 이번에 못 미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전혀 없고요. 기말고사 열심히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해볼 만한 점이 요건데 1학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4등급, 5등급,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국어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4등급 이렇게 받았던 친구들이 1년 동안 제 커리큘럼을 쭉 따라오면서 사실은 성적이 왜 안 나올까요? 라고 앓는 소리 한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뭐랬냐면 국어 성적이 바짝 뭐 한 달, 2달 공부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다. 꾸준히 따라오다 보면 3, 4개월 지났을 때 조금의 퀀텀 점프, 그다음에 6개월 정도, 7, 8개월 지났을 때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공부가 되기 때문에 잘 따라오기만 하면 2학년 1학기가 됐을 때는 성적이 많이 올라 있을 거다라고 제가 격려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번에 많이 올랐거든요. 1등급을 획득한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등급 초반, 그러니까 1등급에서 2등급 초반에 걸쳐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장족의 발전을 한 친구들이 있죠. 그에 비해서 사실은 1학년 때는 계속 1등급을 받다가 겨울방학 때 국어 공부를 좀 등한시하고 살짝 이제 등급이 떨어진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문학 시험은 사실은 점수 편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조금만 방심하면 등급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말고사 준비를 조금 더 속된 말로 좀 빡세게 준비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증명하는 결과라고 해서 이제 고득점 받은 친구들을 제가 리스트를 적어 놓긴 했는데 요 밑에도 80점 중후반 때도 상당히 많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게 좀 하나 있어요. 사실 이제 1학년 동안 저랑 함께 하다가 겨울방학 때 국어를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2학년 1학기는 이제 준비할 과목도 많고 혼자 좀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나갔다가 기말에 이번에 안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돌아온 친구들이 많아요. 사실 아쉬운 소리긴 하지만 이 친구들도 중간고사 때 그냥 저와 함께 했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제 수업을 듣지 않고 혼자 공부하고 있는 다른 와부고 학생들도 만약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그냥 성적을 좀 잘 받기 위해서 국어를 등한시하지 마시고 시간을 좀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딱 4시간 있고 그 나머지는 이제 거의 추가적인 클리닉, 그다음 피드백 이런 걸로 구성이 되는데 그 시간이 실제로 막 엄청 아까운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에 집중해서 수업 들으시고 복습하시고 주어지는 과제만 잘 성실하게 임하셔도 성적을 좀 더 올릴 수 있으니까 재원생들 그리고 이제 그 입반을 신청하는 새롭게 입반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기말고사는 조금 더 성실하게 임하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총평을 좀 적어놨습니다만 조금 읽어보면 시험지를 받고 나서 매우 쉬운 시험이었다라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시험지 받고 나서 이 시험이 좀 너무 쉽네. 이거 등급 컷이 이거 잘하면 90점대 중후반이 나올 수도 있겠다. 96점, 97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사실 뭐 외부 연계 작품을 떠나서 선택지 구성도 평이했고 작품 수도 많지 않았고 문제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등급 컷이 확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1등급 컷이 생각보다 낮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와보고 2학년 친구들이 국어 공부를 좀 제대로 안 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안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기말고사 때는 선생님이 쉽게 출제하시든 어렵게 출제하시든 간에 분명히 기말고사 때 성적에 따라 변별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항을 좀 보면 고전은 12문항 정도가 나왔고 현대는 16문항, 총 28문항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 다 아시겠지만 고전은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고전 문학을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중간에 이제 허리 부상을 좀 당하시면서 이제 출제를 못 하겠다. 그러니까 고전을 출제 범위에서 빼자. 요런 말이 이제 시험 직전에 잠깐 나왔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반발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좀 일련의 사건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크게 동요하지 말고 다만 학교쌤이 출제를 하지 않으시려다가 출제를 했으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주 어렵게 그냥 모의고사식으로 출제하든지 아니면 충분히 풀 수 있게 출제를 할 건데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번에도 평이한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부 학생들이 학교에서 분명히 고전에서 외부 연계 작품을 안 낸다 그랬는데 교과서를 제외하고는 냈다라고 이제 볼멘 소리를 한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 정확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보시면 고려가요 중에 동동 나왔고요. 그다음에 규방가사 중에 대표적인 작품인 규원가, 이게 이제 외부 연계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신입생들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재원생들 1년 동안 고전시가 필수 노트 제가 2바퀴나 돌리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1학년 동안 이거 꾸준히 학습을 하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2학년 1학기 문학시험에 들어갔을 때 큰 빛을 발하게 된다라고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동동이란 작품을 보고 이거 생소한 작품이다, 외부 연계 작품이다 라고 느끼셨으면 안 돼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필수 작품 중에 필수 작품입니다. 특히나 고려가요 몇 작품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고려가요 몇 개나 됩니까? 시험에서 우리가 자주 마주하는 게 몇 작품이나 되죠? 뭐 가시리, 서경별곡, 청산별곡,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제 향각의 여요인, 뭐 정과정, 거기에다가 대표 작품으로 들어가는 동동. 얘들은 사실 다른 학교 문학 교과서에도 실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별 테스트할 때도 열심히 연습을 했고 고전시가 노트에서도 여러 번 연습을 하고 암기까지 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제 커리큘럼을 따라왔던 친구들은 요게 외부 연계라고 느껴지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규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규원가 우리 겨울방학 때도 했고요. 여름방학 때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 전에 예비고일 과정에서도 했고요. 심지어 고전시가 필수노트에서도 계속 마주했던 작품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규원가라는 작품은 고3이 되기 전에 고2까지도 마찬가지로 이 작품이 해석이 안 되면 애초에 고전문학 공부 자체가 안 돼 있는 거다. 심지어 제가 무슨 말까지 했냐면 지금 이제 고전문학을 출제하시는 학교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이런 거라고 했죠. 문학은 일종의 암기가 필요하다. 문학은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작품들을 알아야 수능에 가서든 모의고사를 칠 때든 도움이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필수적인 문학 작품들, 특히 고전시가 필수 노트에 있는 작품들은 우리 내신 기간 중에서도 좀 봐달라. EBS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조건 알아야 되는 작품들은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 작품들이기 때문에 생소한 작품이 나왔다. 이것 때문에 틀렸습니다라고 하면 솔직히 할 말은 없다. 물론 이 작품을 만약에 처음 보는 그 문학 노베이스의 경우에는 당황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의고사식으로 풀지 못하고 좀 내신식으로, 그러니까 동동이란 작품을 정확하게 알아야 3번 문제 같은 거는 바로 풀 수 있었거든요. 그런 점이 조금 까다롭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한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문제가 되는 게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적어놨지만 3번 문항, 6번 문항 등은 동동과 규원가 작품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매우 빠르고 확실하게 좀 풀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작년과 다르게 조금 더 내신식으로 출제가 됐고 아마 기말고사 때도 이런 경향성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어부사시사 출제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해놨는데 학교 선생님께서 어부사시사 40수를 다 출제하셨거든요. 시험 범위 다 넣었죠. 근데 제가 이것도 이제 가르치면서 뭐랬냐면 자, 40수를 다 알 수는 없다.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사실 연시조기 때문에 주제의식이나 구성되는 방식이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몇 수만 사실 자주 출제되는 10에서 15수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다른 수들을 해석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이미 지난 교과 과정에 포함되어 있던, 문학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던 어부사시사 수들,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있는 수들, 또 지금 다른 학교들이 쓰는 문학 교과서에 있는 어부사시사에 나오는 대표적인 수들은 문제를 통해 충분히 연습할 수 있으니까 그걸 다 외우기보다는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좀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할 거다라고 했고요. 이번에도 사실은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생뚱맞은, 그러니까 난생 처음 보는 문제 잘 출제되지 않는 그런 수들은 출제가 거의 안 됐고요. 어부사시사 중에 이제 춘사 1, 그다음에 하사 2, 추사 1, 추사 2, 동사 4, 이거는 우리가 문제 풀 때도 많이 연습했던 거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다. 심지어 거기다가 추가로 하나가 붙었습니다. 동사 8인데 요거는 다른 학교 교과서에 잘 없고 모의고사나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다만 이걸 어디서 건드렸다? 직전보강 모의고사에서 제가 딱 동사 8을 해설까지 하면서 요 수는 나올 수 있으니까 꼭 봐둬야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파랑성 이런 걸 이제 강조하면서 해석에 유의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뒤에 출제 경향에서 보실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어부사시사도 40수지만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다. 그래서 못 맞힐 만한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현대문학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마주하는 어떤 갈래복합식 문제 출제는 거의 없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대시는 현대시끼리 묶었고 현대소설은 현대소설끼리, 수필은 수필끼리 묶었습니다. 그래서 갈래끼리 부딪히는 측면이 좀 없다 보니까 문제를 풀 때 충분히 우리가 좀 편하게 풀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들이 좀 까다롭게 생각했을 수 있는 게 김승욱 작가의 차나 한 잔, EBS 수특 연계죠. 요 작품은 조금 까다로웠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미 해석 자료를 다 드리고, 특히 제가 뭘 했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현대소설은 처음 시험장에서 마주하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몇 번이고 스토리 정도는 읽어보셔야 된다. 당연히 EBS 수능 특강 문제는 풀고 변형 문제까지는 풀지 않더라도 인물은 이렇고 사건은 이렇고 어떤 게 갈등되는 지점이고 이렇게 주제의식이 흘러가는구나 정도는 파악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 지점도 사실은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김현승의 눈물, 그 다음에 김춘수의 강운데 요것도 사실 학생들 말할 게 별로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김현승의 눈물은 중학교 수준의 시고요. 심지어 김현승 작가, 김현승 시인이 나오면 거의 무조건 나오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여름방학 때, 1학년 여름방학 때 우리 방학 때 했던 모의고사 교재 뒤에도 김현승의 눈물이 있었고 제 수업 시간, 클리닝 시간에도 충분히 해설을 했던 작품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우리 간슬개나 모의고사 지문에서도 충분히 많이 접했던 작품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김현승의 눈물을 아예 모른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필수 현대시가 좀 제대로 익숙하게 연습이 안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모르더라도 모의고사식으로 풀 수 있지 않았을까요? 풀 수는 있었어요. 풀 수는 있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험은 상당히 내신식으로 출제가 됐거든요. 내신틱하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김현승의 눈물이라는 시를 알고 있으면 답이 바로 보였습니다. 근데 이 시가 어려운 거냐?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외부 연계 작품에서 좀 내가 많이 당황했다라는 친구들이 있으면 물론 EBS를 제대로 안 본 것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현장에서 코멘트 했다시피 올림포스 그 고2 학력평가 기출문제집을 사셔서 좀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아니면 천재교육에서 나오는 그 해법문학 시리즈가 있습니다.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참고하는 도서거든요. 거기 있는 필수 현대시들을 문제까지는 풀 필요 없고요. 해제도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시 읽어보시고 이런 내용의 시구나 정도가 바로 떠오를 수 있게 좀 연습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비단 고등학교 2학년 문학 내신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수능을 준비하는데도 분명한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김춘수의 강우도 유명한 시죠. 평가원에서 출제를 했었고요. 근데 이번에 EBS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 시도 당황했으면 안 된다. 왜? 직전보강 모의고사에서 제가 그대로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만약에 EBS를 공부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당황했을 만한 작품은 차나 한 잔 정도밖에 없고요. 저것도 현대소설 종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뭐냐면
변명할 필요 없다. 외부 연계 때문에 틀린 게 아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문학 작품에 대한 어떤 노출이 제대로 안 돼 있거나 기본적인 작품에 대한 지식 자체가 적었을 수 있다. 이건 당연히 반성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작품을 모르더라도 수능식으로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지점까지도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실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거든요. 두 개 다 안 됐으니까 충분히 이제 반성하시고 기말 때는 제가 드리는 작품들 리스트나 자료를 좀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적어놨지만 24번 문항은 김현승의 눈물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바로 풀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모의고사식으로 하나하나 시구절을 해석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렸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작년이랑 경향이 달라요. 피지컬만으로 승부할 수도 없거니와 제가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피지컬 제대로 갖추어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피지컬을 믿을 단계가 아니에요. 학교에서 내주는 프린트, 제가 수업하는 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해주길 계속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문항을 보시면, 그 지점을 보시면, 우리들의 블루스. 사실 학부모님들은 드라마로 접하셨을 텐데, 노희경 작가가 쓴 우리들의 블루스가 사실 시험 범위 있었죠. 교과서에 포함됐는데, 요 문제는 사실 주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틀리면 사실은 진짜 문제가 있는 거고, 이 세 문제는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28문항 중에 세 문제는 그냥 거저 주는 문항이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5문제가 출제된 거나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변별이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변별이 됐다. 요게 좀 특이한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특이하다고요?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본인이 좀 반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달라진 출제 기조를 가지고 기말에도 좀 성실하게 임해 주셔야 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적이 달라집니다. 문학 시험만 나오기 때문에 문법의 강점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도 문학의 약점이 있다면 다시 우리 제로 세팅을 하고 공부를 좀 시작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지점이 간략한 우리 시험 문항 분석이었고요. 요건 이제 외부 연계 적중 확인하기인데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김춘수의 강우, 제가 그대로 이제 직전 보강 실전 모의고사에 출제를 했는데 시험에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사 8,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동사 8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잘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똑같이 동사 8이 출제가 됐고,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된다. 제가 말했지만 파랑성, 머흔 구름, 이거는 단순히 부정적인 게 아니라 화자를 속세로부터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지점을 조금 기억하셨다면은 제대로 답을 맞힐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규원과 같은 것도 물론 주차별 복습 테스트뿐만 아니라 수없이 연습을 했죠. 그러니까 규원과는 틀리면 안 되는 작품이었다. 그래서 외부 연계는 많아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외부 연계가 된 게 그다지 없다. 이렇게 인식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문항 분석인데 뭐 이런 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5번이 정답인데 똑같이 제가 직전 보강 모의고사에서 강조했던 부분이 출제됐으니까 내가 만약에 이 문항을 틀렸다면 직전 보고에서 분명히 제가 주의할 지점들을 제가 하이라이트 쳐주고 강조했거든요. 그걸 제가 시험 직전에 다시 한번 제대로 봤는지를 한번 반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번 문항, 김춘수의 강우죠. 이것도 이제 직전 보강 출제를 했는데 사실 문제 형식은 새로워 보이지만 모의고사에서 맨날 나오는, 그리고 이제 평가원에서 이전에 출제했던 그 문항들을 살짝 이제 변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결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험지 그냥 던져버리지 마시고 내가 시험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을 때 이 선택지를 왜 골랐지? 이 선택지를 왜 고르고 이걸 왜 정답으로 인식했지를 본인의 기억이 남아있을 때 써보시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본인 혼자 피드백을 못할 것 같으면 저에게 가져오시거나 담당 조교에게 가져가셔서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은 이렇게 좀 발전시키면 좋겠다. 이런 건 이렇게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라는 좀 조언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제가 이제 시험 끝나고 상담지를 항상 쓰는데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문학 공부 시간을 좀 늘리겠습니다. 그건 정말 아무나 하는 말이에요. 그런 멘트는 사실 영양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돼야 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어떤 코멘트가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저한테 보여지는 건 그렇더라도 여러분 스스로라도 일기장이든 아니면 학습 플래너에 적으시면서 기말고사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개 적어놨지만 무작정 암기하는 것도 당연히 안 되고요. 벼락치기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정신 못 차린 거죠. 성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수업에 오고 수업에 나간 숙제만이라도 제대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상위권들 중에 점수가 하락한 친구들 분명히 알 거예요. 그러니까 재원생이든 비재원생이든 분명히 하락한 친구들이 있을 거거든요. 왜? 아니 바닥에서 올라간 친구들이 있으니까 떨어진 친구들도 있겠죠. 자, 그대들 잘 생각해 보세요. 겨울방학 때 뭐 했습니까? 국어 공부 제대로 하지 않고 수학에다가 시간을 몰빵하지 않았나요? 혹은 다른 탐구에다가 시간을 몰빵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공부할 때 시간 비중을 조절하는 건 가능하지만 한 과목에 완전히 몰빵해서 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발 들어주세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시험을 치르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성적을 내는 걸 지켜보고 그 결과를 냈던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과목에다가 한 과목에 몰빵해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국어나 영어 같은 언어 과목들은 꾸준하게 지속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학 비중을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얘를 놓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기말고사도 마찬가지고요. 꾸준히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2학년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당연히 우리가 내신 범위를 공부하지만 솔직히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 다가오는 시험 기간 2주 전까지는 일주일에 한 1시간이라도 내서 모의고사 문항에 대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신 문항 문제만 주구장창 풀고 작품만 달달달 암기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선택지를 판별하고 개연성 판단을 하고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모의고사 문항을 통해서 좀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계속 연습해 놔야 우리 내신 문제를 풀 때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드리고요. 제가 필수학습 숙제로 나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학력평가 기출문제 사셔가지고 꾸준히 내신 직전 2주까지는 좀 바쁘니까 2주부터는 바쁘니까 그 직전까지라도 꾸준히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좀 내셔서 연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바로 기말고사 들어가죠. 그렇죠? 네. 기말고사는 훨씬 더 좋은 성적 그리고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다라고 다짐을 하고요. 한 20명 진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중간고사 때 잘 쳤던 친구들도 더 잘 쳤으면 좋겠고 중간고사 때 조금 힘든 친구들도 발군의 어떤 발목할 만한 성장을 좀 이루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5월 10일, 그다음 5월 11일 이렇게 이제 두 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월요일 반이 있고요. 사실 학생들은 일요일 반에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케줄에 맞게 이제 입반하실 분들은 학원에 문의 전화 주시고 두 반 중에 한 반을 고르셔서 이제 입반하시면 되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이제 시간이 정말 안 돼서 영상만 듣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꽤나 있어요. 근데 영상만 들으면 실제로는 제대로 학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번부터는 뭐라고 할 거냐면 영상만은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듣더라도 한 달에, 그러니까 4회니까요. 그 중에 절반, 2회는 현장에 오셔서 시험 치시고 제 수업을 같이 좀 현장에서 들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어차피 뻔하잖아요. 영상만 보시면 배속하고 그런 다음에 사실 뭐가 안 좋냐면 사실은 현장에 나와서 들으면 듣기 싫은 것도 제가 강조해서 귀에 때려박아 드리기 때문에 듣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영상으로만 보면 본인들이 듣고 싶은 것,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라는 거 스킵해버리고 본인들이 판단해서 선택적으로 강의를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결과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아직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를 선택하셨다면 저를 믿어주시고 제가 하자는 대로 이끄는 대로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이번에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매년 더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말고사 때는 조금 더 좋은 실적, 그 다음에 아쉬운 친구들은 그 아쉬운 친구들마저 성적을 더 상승시켜 보겠다. 이런 이제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강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